방정식. 네, 클쌤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여러 가지 방정식, 정식.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떤 방정식 배워왔습니까? 1차 방정식 배웠고요. 또, 1차 배웠으면 2차도 배웠겠지? 2차 방정식도 배웠고요. 3차 방정식도 다뤄봤죠? 3차가 있으면 4차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 끝도 없겠죠? 차수로 구분하면 이런 방정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수 방정식. 선생님, 분수 방정식이 뭐예요? 얘는 특정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x가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무리 방정식. 선생님, 무리 방정식은 뭐예요? 특정 문자가 근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런 방정식은 무리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3차 이상의 이런 방정식들을 고차 방정식이라 불러. 이런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 한둘이 아니다. 한둘은 1차, 2차. 한둘이 아니다. 한둘이 아니다는 말이 많단 말이잖아. 차수가 높다는 말입니다. 고차 방정식.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은 뭐에 중점을 둘 거냐면 고차 방정식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차 방정식은 이미 배웠잖아. 그런데 1차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푼다라고 배웠습니까? 모르겠어? 풀 수는 있겠는데 말을 못하겠어?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양변의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여기 안에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 내용이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사칙 연산으로 해결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x 빼기 1은 0 이런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양변에 더하기 1을 한다는 거죠. 양변에 더하기 1을 할게요. 해가지고 좌변에 x 남고 우변이 1 남아서 x값은 1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이 그 x자든 뭐든지 간에 인수분해. 여기가 제일 간편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꼴이야. 그럴 경우에 써먹었던 맞는 키가 근해 공식. 얘는 그냥 공식이라서 대입하면은 해가 100% 나와요. 이런 거였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이 고차 방정식 얘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얘를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입니다. 얘도 같은 기호를 쓸까? 얘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야 해. 근데 3차 이상인데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데요?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 전에 소단원이 처음 배웠던 단어부터 쪼로록 공부하다가 얘들은 결국에 목표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 적 있을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 끝나고 나니까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게 다 순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인수분해를 목표로 가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조립제법이라는 내용이 있었지. 조립제법. 다항식을 나누기 할 건데 이 도구를 이용하면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다항식 나누기가 아주 간편해져요. 이런 내용이었지. 그런데 조립제법에서 왼쪽에 들어간 숫자,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그 값에 따라서 나머지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 나머지 남아버리면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0이 되어버리면은 인수 정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하되 그 개념이 인수 정리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즉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조립제법을 써먹어야 돼. 뭐 예를 좀 들어봐야 되나? 여기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를 말하는 건데요. 뭐 어떤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린다면 얘는 조건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성립하는 거고 반대로도 성립하고, 그래서 x 빼기 1, 뭐 2x 더하기 1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이때 해가 나온다는 거지. 어떻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된 x값이 해가 된다 해가지고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지? 마찬가지거든. 뭐 고차 방정식이래 3차 방정식이면은 하나의 1차식 곱하기 하나의 1차식 곱하기 하나의 1차식이 0 이런 꼴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 뭐가 돼야 하냐면 얘가 0이거나 아유 잠깐만 아유 이 말하면서 침이 생기니까 이 침이 폐로 넘어가려고 그래. 아니 뭐야 이거 침들. 얘가 0이거나 그 다음에 얘가 0이거나 또는 이 C라고 하는 1차식이 0이면은 이 식이 는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는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는 0을 만족하는 x값 찾아라. 즉 이 방정식을 풀어라. 뭘 한다고? 조립제법을 쓸 거라고.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겠지. 근데 얘들 있는 이 개수를 다 더하잖아. 다 더해서 빵 되면, 즉 다 더해서 0 나오면은 무조건 1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럼 1, 1, 2는 1,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다음에 0 나눠 떨어지네.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이 3차 방정식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1 넣었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 다음에 얘 또 해볼 수 있어.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머지 0이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또 해봐도 돼. 물론 여기서 그냥 2차 하니까 x자 인수분해 해가지고 2차식 바로 인수분해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조립제법으로 끝까지 가볼 수도 있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2를 넣으면 1, 2, 빵 나눠 떨어지네. 1을 넣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3차 방정식이 이런 세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성립하는 거잖아. 얘가 0 되려면 x는 값이 1 나오는 거고, 즉 이거 나오는 거고, 또는 x는 이 0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얘 말하는 거고, 또는 x는 얘가 0 되려면 x가 2 돼야 되니까 그 2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조립제법인데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값들을 찾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들어가는 값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알파라 그러잖아. 알파. 이 알파의 값은 조건이 뭐가 된다 그러냐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 차 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인수만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랬거든. 어떤 경우에?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경우에. 이 수 중에서 여기 들어가서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왜 최우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만 자격이 되는가? 걔를 한번 알아볼까? 예를 들어서 3차식이 있는데 이런 의미의 3차식이 있다고 봅시다. 능력 해보는 이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 하면은 1차식 3개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 1차식 3개를 임의로 이렇게 써볼게요. ax 플러스 b 다른 하나를 cx 플러스 d 마지막 하나를 ex 플러스 f는 0 이렇게 1차식 3개로 인수분해 되겠지. 근데 얘를 전개하면은 최고차항이 뭐가 나오냐면 최고차항은 이제 요거랑 요거 세 곱하면 최고차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c, e, x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더하기 뭐 2차항, 1차항 나오고 상수항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요거 b, d, f로 곱한 값이 상수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b, d, f는 0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최고차항이 3x제곱이거든. 근데 얘는 acx의 세제곱으로 나왔네. 그렇다면 3과 ACE가 같다는 말이지. 그리고 상수항이 여기서는 BDF 이렇게 나왔어. BDF.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2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2와 BDF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 이 말이지. 그때 우리가 A나 C나 E를 3의 무슨 수라고 말하냐면 약수라고 말하지. B나 D나 F 얘를 3개를 곱하면 2가 된대요. 그때 B나 D나 F를 2의 약수라고 말하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그럼 우리는 x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또는 x는 마이너스 c분의 d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f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가만 보니 분모인 a와 c와 e는 a, c, e 즉 3의 무슨 수? 약수. 분자인 b와 d와 f는 여기 있잖아. BDF. 이게 무슨 수? 약수. 아, 분모는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중에서 한 개였고 분자는 무조건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호는 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때 여기 왼쪽에 들어가는 요 값은 이게 0되는 가정하에 조건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된다 하는 거. 이제 이게 왜 이러한 값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 방법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조금 모양이 색다른 부분들도 있겠지. 약간 색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게 복 2차식. 복 2차 방정식. 요거는 이제 그전 시간에도 배우긴 배웠는데 특징이 x의 제곱, 4제곱 짝수차로만 등장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거. 이게 4차 방정식이라서 고차 방정식에 해당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것처럼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해서 풀어나는 거야. 물론 항이 2개 이상 나와가지고 똑같은 항들이 반복되고 있으면 치환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떤 식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풀이 방법이고, 여기서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이때부터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x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될 겁니다. 끝까지 해볼까? 1t 1t 1 4 합하면 마삼이 돼야 되니까는 얘가 마이너스란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되거든. 근데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 그래서 x 플러스 1 하나와 x 마이너스 4 하나 이렇게. 그렇다면 왜 자꾸 사라지잖니 얘들.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4거나 둘 중에 하나 성립하면은 는정이 되겠네요. 아니지. 쏘리. 내가 넉놓고 있네. 자, 이게 x가 아니라 t. 왜 x라고 적었니? 기계도 약간 이상하고 기계 약간 쉴 틈을 한 2, 3초만 줍시다. 자, 요 내용하고 한 가지만 더 보면 강의 끝나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합시다. 이제 t에 관한 인수분해였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지. t 더하기 1, t 빼기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끝났으면은 치환한 t를 원래 값대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1, x의 제곱 빼기 4는 0. 이거 익숙하네. 아직 안 끝났네. 무슨 공식? 합차 공식. x의 제곱 더하기 1, x 빼기 2,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그럼 해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얘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또는 x는 2. 요것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동시에 있으니까는 요것도 이렇게 적읍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4차니까는 정상적인 해의 개수가 4개 나오는 거거든. 실근 2개, 허근 2개 나왔네.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이 t로 치환했는데 치환한 이 식이 2차식인데 원래 t 자체가 x의 2차식이라 그랬잖아. 2차가 중복되어 있는 방정식. 근데 특징이 뚜렷하다 그랬지. 짝수차 2차와 4차만 등장하는 경우다.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보기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모양 때문에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환해서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거든.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상반 방정식. 얘도 모양이 약간 특징이 있고 풀이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상반 방정식의 풀이법을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문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자, 이런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운데 마이너스 6x의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첫 번째, 오른쪽으로 첫 번째에 있는 항의 개수가 둘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왼쪽으로 두 번째,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있는 항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둘 다 얼마냐면 1, 1 이렇게 되겠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잘라가지고 왼쪽 오른쪽 개수가 서로 같다. 이러한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 그러고요. 푸는 방법은 이 양변 나누기 x 해버리는 거야. 양변 나누기 x. 그러면 공통적으로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값들이 나올 거거든. 풀어볼까? 모든 항을 나누기 x 해버리면 x 제곱. 셈이 집중이 잘 안 되나? 숨도 뭐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오늘 좀 이상한데 비가 쭉 밖에 지금 진짜 깜깜해. 이렇게까지 깜깜한 시간이 아닌데 상가들이 전부 다
일찍 닫고 다 가버리고 불 꺼버리고 해가지고 비도 오고 상가에 불도 다 꺼지고 하니까 진짜 밖에 깜깜하게 보여. 오늘 좀 이상해. 이런 날은 공포 영화를 봐야겠어. 참고로 나는 공포를 못 느끼거든. 무서운 게 없어. 어떡하지? 근데 이런 날은 공포 영화 보기 딱 좋겠네. 자, 푸는 방법이 양변 나누기 x제곱.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x 두 개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2x 한 개 남고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 2x니까는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짝을 짓냐면 개수가 똑같았던 얘하고 얘를 짝을 짓고요. 또 그 다음에 개수가 똑같았던 얘하고 얘를 짝을 지어주고요. 이렇게 서로 짝을 맺어주세요. 아, 난 짝이 없는데 아직까지. 하하, 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짝이 없을까? 못생겨서 그러나? 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해서 양 끝에 거 짝 지어줬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짝 지어보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더 좋겠지. x 그리고 플러스 x분의 1 다음에 가운데 항은 상수항이 돼버렸네. 마이너스 6은 0 됐습니까? 근데 아까 쌤이 그랬잖아. 얘가 공통으로 나올 거예요. 아, 나 빨간색 만들고 싶은데. 얘가 공통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긴 아직 안 나왔네. 그럼 얘를 나오게끔 만들어주자. 약간 변형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인데요. 얘랑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전개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2가 더 나와요. 원래는 얘가 없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빼기 2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과 이만큼이 똑같은데 얘는 나중에 뒤에 처리를 해줍시다. 그다음 여기 있는 거 빼기 2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빼기 6인데 빼기 2가 들어가야 되니까 빼기 8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 하면 이 주어진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될 것이고 자 1까지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 1t 1t 2, 4, 8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합이 마이너스이면 얘가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식은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럼 t가 원래 얼마였는데 t는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더하기 2지. t가 얼마였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빼기 4는 0으로 정리가 돼. 근데 여기서 x값 구하기 위해서 풀이 방법이 뭐 얘 중간에 얘에서 그냥 빠져나와도 괜찮아. t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 또는 t값이 4로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4입니다 해서 그때 바로 구해도 괜찮고 요까지 한 다음에 구해도 괜찮고 별 지장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양변 나누기 x제곱을 해버렸잖아. 근데 얘를 나누지 않고 전체식 앞에 x제곱을 묶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누지 않고 전체식 앞에 여기네 전체식 앞에 x제곱을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라고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원래 있던 x제곱을 여기다가 분배해 줄 겁니다. 여기다가 x제곱을 한 개 곱해주고 여기다가 x제곱을 한 개 곱해주고 아니면 양변 곱하기 x제곱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x제곱 곱하게 되면은 얘는 x제곱이 되고 x 곱하게 되면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2x 얘는 플러스 1 되겠지. 여기다 x 곱하게 되면 x제곱 여기다 x 곱하면 마이너스 4x 여기 x 곱하면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되네. 둘 다 근해공식을 써서 해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므로 근해공식 대입하면 x는 요 짝수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그 마이너스 1 이게 b 프라임이 1인데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은 마이너스 1 되겠지? 이 정도 되네. 이 컴퓨터도 느리고, 왜 이러냐? 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지워졌다. 이 정도 되는 식이네.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식이었으니까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중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근해공식 넣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얘도 짝수공식 쓰면 되겠네. 짝수공식에 대입하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겠네. 이렇게 해서 4차 방정식을 풀려고 해봤는데 얘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나오는 왼쪽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항들의 개수가 똑같고 그 다음 번째도 개수가 똑같게 나오더라. 특이한 이런 모양을 항상 갖추고 있더라. 그럼 얘는 이거 상반 방정식이구나를 눈치를 채고 x제곱으로 묶어주거나 또는 x제곱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요 식을 같은 개수를 가졌던 한끼리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는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얘랑 같은 꼴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치환한 후에 식이 간단해질 거니까 간단한 식을 인수분해 끝나면 원래 값으로 돌려준다. 그때 x의 값을 구한다. x의 값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는 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방정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은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결론은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으로 푼다가 되는 것이고 근데 모양 자체가 특이하게 나오는 게 보기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더라. 보기차 방정식은 그전에도 많이 풀어봤겠지만 x제곱을 1차식의 한 문자로 치환해버리고 문제를 풀면 된다. 상반 방정식 나온다.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모양이 눈에 보일 거야. 얘는 주로 항이 5개 나와. 가운데 항이 기준이고 양쪽으로 하나하나 같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누기 x제곱 하면은 x 플러스 x분 1이라는 공통인수가 나올 거야. 이제 얘가 공통으로 나와, 공통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치환이 되거든, 이렇게. 치환하고, 식이 간단하게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끝났으면 원래 값 돌려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다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가요? 흐름 잘 이해하고, 개념 잘 알고, 연습 몇 번 해보면은, 이것도 이제 기본 개념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